이 장동혁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최근 이재명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특히 야당의 중진 의원들 뭐 이름이 이미 나왔죠. 이 주호영 또 박덕흠 그리고 김태호 이런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본인의 임기에 대한 얘기 이것이 이제 개헌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그래서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본인의 임기를 단축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연임 혹은 중임 이 용의를 밝혔거든요. 자, 우선 이 법률가시니까 네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률적 그러니까 헌법적으로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죠. 뭐 본인이 또 연임을 하시겠다 또는 뭐 중임을 하시겠다 그 말씀을 명시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명시적으로 그렇게 뭐 하겠다라는 표현은 네네. 아니지만 네. 본인의 임기를 줄일 수 있고 예.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예. 임기 연장도 국회가 논의해 오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네네.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고요. 저는 일단은 그 전자 임기를 단축하실 수 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임기를 단축해서 헌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공화국이 발족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6공화국 아닙니까? 87년 그렇죠. 헌법이요. 네네. 여기서 정말 어떤 헌법 개정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결국 단임제입니다. 네. 예. 6공화국을 사실 마무리해가지고 본인이 단임제를 하시고 7공화국을 여셨으면 그거 자체로 아주 큰 일을 하신 거고 헌법적으로 큰 일을 한 거지 거기서 본인이 또 나오겠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전두환 대통령도 안 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걸 안 해서 결국에는 6공화국이 열린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있어서 뭐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거는 뭐 어쨌든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헌법에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명시적으로 안 하신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만 앵커님께서 국회에서 논의해 오면 뭐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신 거는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말씀 자체로 위헌 소지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에서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푸틴 현 대통령이 네. 이제 과거에 네.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 헌법으로도 네. 그때 이제 총리였던 메드베데프에게 네. 대통령 자리를 잠깐 넘겨주고 네. 본인이 총리로 물러앉은 뒤에 네. 그 임기가 끝난 뒤에 다시 복귀하는 네. 그래서 이걸 소위 푸틴 메드베데프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 예. 그 이재명의 이번 골프 회동에서 나온 네. 개헌 논의가 네. 이런 이런 모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제 네. 한자로는 이어서 한다. 네. 거듭한다. 예. 이제 그런 차이는 좀 네네. 있지만 이게 우리 정서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정서도 당연히 정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라는 게 비단 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6공화국의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어떤 내면에 있는 법 감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그게 법 감정이라는 게 사실 감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뭐 그걸 표현하자면 관습헌법도 되는 거고요. 불문헌법도 되는 거고요. 네. 그 감정이 바로 헌법입니다. 음. 예. 근데 그것을 어기고 뭐 한 번 더 한다든지 연임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완벽하게 위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자체로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아니 뭐 모델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뭐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가 러시아입니까? 아. 예. 아니 지금 뭐 보안수사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중국 헌법에 있다고 하고 지금 뭐 보안수사권 폐지가 중국 공안을
따라가는 그런 법안이라고. 그런 말 나오죠. 네. 그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중국에 있는 법조인이랑도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상 판 검사보다도 공안의 권한이 훨씬 크거든요. 중국은 그렇죠. 중국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국가를 따라가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모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모델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맨날 나오는 말들이 뭐 중국, 러시아, 뭐 혹은 뭐 베네수엘라 이런 게 나오지? 그러니까 뭐 이제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나 우리가 전혀 모델로 삼을 수 없는 제3세계 국가들, 남미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그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풀 수 있다 저렇게 풀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 헌법 감정, 관습헌법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 말씀을 하는 것 자체, 정치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부적절하고요. 저는 그거는 법률가로서 혹시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재명 본인도 이제 변호사인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었고 지금 말씀 도중에 이 공안 중국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저도 항상 그 언론인 출신으로서 보안 수사권이란 말이 검찰에 나올 때마다 예. 저도 이제 법조 기자를 했었고 예. 법조 팀장도 해봤지만 그냥 수사권이면 수사권이지 예.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 보안 수사권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네. 이게 이제 재직 시부터 다 알고 계신 문제일 텐데 예. 왜 자꾸 이 보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것을 기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근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그 보안 수사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다. 예. 중국 공안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문헌적으로 확인은 못 해봐서 아주 단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그 용어가 왜 저도 처음에 예. 들을 때 이상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지금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실상 그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시킨 그렇죠. 지금 요런 게 개정된 것으로 보시는 게 완전히 맞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검수 완박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완전히 72년 만에 예. 이제 박탈이 된 건데 네. 이제 그걸 이재명 정권이 뭐 정성호 법무장관도 그렇고 네. 좀 남겨보자.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보자는 차원에서 그 보완이라는 그 용어로 어떻게 보면 분식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본인이 지금 괴로운 네.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계셔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 이런 기사가 지금 최근에 나왔습니다. 박상용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감찰위원을 일괄 위촉했다. 뭐 누구보다 본인 당사자로서 잘 아실 텐데 예.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위원 5명을 기습적으로 충원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언제 처음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렇죠. 예.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목요일에 감찰위원회가 있으니까는 그것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네. 제가 시간이 너무너무 촉박해서 왜 시간이 촉박했냐면 제가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의 1년 가까이 사실은 수사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에도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계류가 돼 있었던 건데 네. 자기들은 그만큼 준비를 해놓고 저한테는 3일 주면서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게 어렵다고 해서 제가 좀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법무부에는 이제 감찰관이 있고요. 감찰 담당관이라고 밑에 또 있습니다. 그게 두 분 다 검사 신분인데요. 네네. 그런데 감찰 담당관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그 기일을 연장할 수가 없다. 달랑 3일 준다? 예. 일주일만 연장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원래 그 직무
그 내규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거는 따로 없는데요. 음. 보통 이 감찰위원회를 하는 단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뭐 확정 판결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아주 조사가 명확하게 돼가지고 더 조사할 게 없거나,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감찰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로 거론됐던 뭐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녹취를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저를 해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연기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반발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위원들을 상당수를 교체했다.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위원도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위원을 교체한 게 아니라 정원을 채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충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예. 교체와 충원은 제가 볼 때 실질적인 건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정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7명 이상 13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7명 이상만 되면은 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풀 같은 거죠. 감찰위원회 풀 같은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축구 정원이 몇 명이죠? 11명이죠. 11명이죠. 네. 그렇지만 선수단은 한 뭐 23명 이렇게 되지 뭐 않습니까? 30명도 들 수 있고. 30명이 될 수 네. 있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금 비유가 뭐 재밌을지 모르겠냐 가정적으로요. 제가 만약에 축구 11명 중에 전부 다 고려대 출신을 넣고 싶다. 아, 그런 게 좀 있죠. 예.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특정 합시다. 인맥이나 특정 학교. 예. 제가 만약에 이거 다 고려대 출신을 넣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11명을 바꿀 필요 없죠. 어떻게 하냐? 선수단이 만약에 한 12명 정도, 13명 정도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선수단을 갑자기 10명, 11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뽑자. 아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부적절한데요. 상당히 많은 수가 고대 출신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효과를 내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음. 기존에는 8명, 9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원을 채웠다는 게 맞다면 기존에는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로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럼 그게 다 위법하다는 겁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했던 감찰위원과 지금 저를 감찰하는 감찰위원 중에 새로 위촉된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상으로는 갑자기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람들을 대거 집어넣음으로써 네. 그 컬러를 좀 바꾸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예, 뭐 빨간색 물이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을 아주 많이 타면 결국에는 그 물을 이렇게 짜면은 파란색 물이 그렇죠. 나오겠죠. 예, 이른바 그게 이제 물갈이가 되는 거겠죠.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판사를 바꾸는 것이고, 예. 선수가 심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 아주 부적절하고 저는 사실상 형사처벌까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박상용 검사 이 징계 관련 논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예. 굉장히 특정한 어떤 한 검사를 이렇게 정권이 집요하게 오래도록 예. 저는 괴롭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박상용 검사의 사건을 수사했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그 핵심이 연어와 소주예요. 네. 저는 기자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네. 이제 저도 오랜 동안 그 취재도 해보고 네. 데스크도 봐봤지만 예. 아니라는데 네. 그것도 이 쌍방울의 두 핵심 네. 우리가 익히 지금도 잘 아는 이 김성태, 방영철 뭐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검사님은 이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진절머리가 날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밉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박상현 검사 징계 이 논의의 핵심이 연어와 술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사실은 유야무야 빠졌어요. 맞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했다고. 네. 그런데 뭘 가지고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민석 변호사한테 제가 변호인한테 얘기해서 그 원래 변호인이 태도가 그거였거든요. 이재명을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면받을 수 있으니까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일종의 거래설이죠. 네. 예. 근데 검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검사는 그러면은 그게
그게 보통은 어디에 나옵니까? 보통 조폭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지 뭐 나오죠.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예. 음습한 19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무슨 뭐 친구 같은 영화 보면 어디 가서 누구 담그고 와라. 그렇지, 뭐 말 그대로 담거라. 담그고 예. 와라. 그러면 너 가족들은 음. 우리 조직에서 다 먹여 살린다. 챙겨준고 너 혼자, 그러니까 본인 혼자 그게 사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의 일원으로 움직인 건데 본인 혼자 우발적으로 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들어갔다 오면 너 챙겨주겠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변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예. 근데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를 검사가 당연히 두고 봐서는 안 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거기다 대고,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자백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변론하십시오. 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제 징계받는 게 있고요. 제가 뭐 커피나 뭐 회덮 식사를 제공했다. 그렇지. 저 회덮밥 얘기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사실은 내용들이에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조사 받고 수사 받을 때 저도 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만 아니 그 회덮밥 얘기도 이번에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게 뭐 문제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까지 78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치소에서 밥을 주든 검찰청에서 밥을 주든 그냥 식사 때 되면 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곰탕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예. 도가니탕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 어쨌든 저희는 최소한의 그 어쨌든 주문이 되는 걸로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한 10,000원 안팎되는 그런 것들을 그 피의자들만 준 게 아니고요. 네. 교도관들도 전부 다 지급했어요. 그때 그 회덮밥을 전부 그게 똑같은 걸 식당이 새겨서 쫙 지급했어요. 저도 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집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 회덮밥은 특별한 메뉴도 아니었고. 그 회덮밥이 한 10,000원 되는 회덮밥이 특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회덮밥이 좀 싸더라고. 거기가 이제 수원지검 근처였잖아요. 네. 그 저는 대중식당이라고 보는데. 대중식당이죠, 당연히. 네. 네. 보통은 뭐 회덮밥은 요새 뭐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 물론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네. 10,000원이면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요새 식사를 10,000원 이하로 사실 시키기가 어려워요. 거의 안 되지 않나 싶은데. 예, 굉장히 네.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은 짜장면이나 뭐 볶음밥 이런 게 있었으면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네, 되는 아니 뭐 재밌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시켰을 텐데 이상하게 수원지검 근처에는 그 짜장면이 좀 이게 수급이 좀 잘 안 됐어요. 중국집이 없구나. 중국집이 좀 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 예. 수원이면 큰 도시인데 네. 그 검찰청사 주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짱깨집이 없다는 거잖아. 조금 멀게 있어요. 아. 광교라서 굉장히 좀 좋은 신도시니까. 예, 신도시라서 네. 조금 이제 식당들이 조금 약간 세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로 시켜드렸던 게 주로 그 육회 비빔밥. 그거 좀 맛있. 예, 그게 오히려 더 비싸요. 비싸죠. 예, 네. 비싸요. 그리고 갈비탕 그걸 주로 시켰거든요. 그건 좀 비싸요. 근데 이제 회덮밥은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메뉴보다 오히려 싸다는 거 아닙니까? 싸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메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수사관이 메뉴를 이제 그렇겠죠. 선정해가지고 뭐 검사가 그것까지 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식사를 제공하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도관들과 협의를 하죠. 그러니까 뭐가 좋겠는가? 아니요. 네. 오늘은 교도소에 그 구치소에서 밥을 못 먹겠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교도관들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고 와가지고 교도관도 드시고 저희 수사관도 드시고 아마 저는 안 먹었던 걸로 아는데 왜 저는 안 드신 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안 드신 걸로. 저는 통상적으로는 그 식사할 때 이제 다른 수사팀 검사들과 저희 부장과 밥을 먹으면서 피의자 사건당 피의자들하고 같이 안 드시죠? 거의 안 먹죠.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먹는 일이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부장한테 그 있었던 거를 이제 식사하면서 보고하거든요.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저는 안 했던 걸로 아는데 왜냐면 저는 기억에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를 편의 제공이라는 걸로 엮었잖아. 예. 근데 두 가지예요. 외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 음식이 아닙니다. 외부 음식은 누가 제3자가 갖고 들어오는 게 외부 음식이지 저희가
제공하는 음식은 그 식당에서 가져왔을 뿐, 예. 안에서 요리만 안 했을 뿐, 외부 음식은 아닌 거죠. 당연히 외부냐 예부냐의 음식은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갈라야죠. 아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뭐, 아니 그러면 지금 상식이네요. 특검은 그러면은 어떻게 뭐 거기서 뭐 밥을 짓습니까? 어우, 그 특검 식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박상윤 검사님의 당시 이제 식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인테리어비로 뭐 어떤 특검이 7억 원 넘게 세팅비로 썼다. 아, 그거 나왔잖아요. 아, 그랬습니까? KT 같은데 이제 뭐 하는 내란 아. 특검, 그 김건희 특검은 7억이요? 부동산 세팅비로만 그 사무실 집기 들여놓고 그러니까 뭐 초호화판 수사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소박한 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박상현 검사님의 이 감찰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어와 술, 소주였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거잖아요. 빠졌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 뭐 언론인이 출신인 제가 봐도 당장 이 감찰의 의미가 뭐 박상용 검사를 더 이상 이렇게 징계하고 묶어둘 그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닌가 이렇게 나는 판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밀고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야 당연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저에 대한 감찰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의 핵심은 이화영의 입입니다. 그렇죠. 평화부지사 전.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은 이미 그 사건의 뇌관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오인방도 뭐 다 풀려났고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를 통해서 더 이상 사건이 확산되지 않고 더구나 그 핵심 그 인물들의 관계자들의 공범들이죠. 공범들의 이미 다 입이 닫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로지 이화영만 지금 실형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은 불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화영을 석방시켜서 그 입을 닫게 되면 대북 송금 사건의 뇌관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재명의 그 재판이 중단된 사건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지금 박상현 검사님이 수사하셨던 맞습니다.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이다. 예. 그 뇌관. 네. 그걸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화영 씨가 실형을 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이 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7년 8개월.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대통령과 공범으로서 그 북한에 800만 불을 줌으로써 제3자 뇌물 제거되어 있는 것.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을 공소 기각을 하든 공소 취소를 하든 없애야만 그렇죠. 이화영 씨를 사면을 해주는 방식으로라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그렇게 빼줘야 예. 뇌관이 제거되기 때문에. 뇌관이 제거됩니다. 아. 그래야 이화영 씨 입이 영원히 닫힙니다. 그렇죠. 그 예. 입에 영원한 자물쇠를 그렇습니다. 달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어도 빠지고 뭐 방용철 전 부회장도 이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사실 이 김성태 전 회장은 고향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친한 사이는 아니고 전혀 예. 모르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고향으로 보면 저보다 나이는 좀 아래고 네. 그 중간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아,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전에 들으셨을 텐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네, 봤습니다. 안 먹은 걸 먹었다고 하냐. 그거를 그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때 네. 그 상황이 생생히 기억이 나실 텐데 네. 연어와 소주 정말 진실이 뭐였나요? 어떤 피의자도 사다못해 초등학생도요. 먹을 걸로 없는 죄를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모든 피의자들은 증거가 명확할 때 자백합니다. 네. 왜냐하면 선처받기 위해서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지금 원래 100억 뇌물이었는데 이제 환율이 올라서 150억짜리 뇌물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하고 환율이 비교할 수 없게 올랐죠.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엄청난 액수의 뇌물 사건을 무슨 뭐 연어를 먹었기 때문에
뭐 이게 조작됐다. 음. 소주를 먹었기 때문에 조작됐다. 음.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네. 내용이었고요. 다만 그 검찰에 씌워진 그런 어떤 음습한 그런 이미지 조작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뒤에서 거래를 했을 것 같고 네. 뭔가 속임수를 썼을 것 음. 같고 강요를 했을 것 같고 그런 식의 이미지를 더 씌워서 사실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공소 취소, 아까 공소 취소 특검도 원래 있었었죠. 그렇죠. 있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했지만 슬쩍 공소 기각 사유를 늘렸어요. 이제 법원까지도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에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예. 또 하나의 이 마지노선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법원으로 넘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성향을 보셔야 됩니다. 네. 송병훈 재판장인데요. 그렇죠. 그 재판장은 이미 한번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특히 김성태에 대해서요. 그렇네요. 예, 김성태에 대해서 지금 그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죄는 주요 인물이 3명입니다.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화영 씨 재판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성태 회장 재판에 대해서 공소 기각을 이미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 한 번 한 사람이니까.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2심에 가서 파기 환송이 되면서 재판이 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화영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해임이라도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몰아서 이것은 조작된 거라고 정치권에서 밀어붙인다. 그리고 새로운 게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소기각을 하고 싶었던 재판장으로서는 할 명분이 쫙 생기는 더 겁니다.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넓어졌다. 예, 저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맞아떨어지는 게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승원 그 민주당 의원이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만약에 플리바갱을 한 게 드러나면 공소기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서민석 변호사랑 얘기했던 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그거를 마치 또 플리바갱 그냥 한 것처럼 해서 만약에 해임이 나왔다. 그게 또 그것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 단장취의라고 예, 어느 대목을 또 이 맞습니다. 악마의 편집 혹은 네. 짜깁기가 방송 제가 이제 그 출신이다 보니 맞습니다. 그런 게 또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들어보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실제 제가 가서 이번에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찰위에 다녀와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적은 게 전체를 공개해라, 빨리. 국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되던가요? 길이가. 전체가, 다 들어보면. 예, 전체가 통화가 2통화인데요. 2통화 모두 시작이 여보세요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 그냥 중간부터 뚝 잘려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뭔가 그 앞이 있다는 거네요. 앞이 있습니다. 아.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부분이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박 검사가 들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30분입니다. 그렇다면 30분 분량.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다 듣는다 해도 뭐 1시간 뭐 들어본다면 아니요. 만약에 두 그보다 개를 합쳐서 30분입니다. 그러면 뭐 그 지워진 부분까지 한들 예. 충분히 다 들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왜 언론에서 공개 안 합니까? 아, 예, 그렇네. 지금 KBS든 뭐든 그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전체 공개 안 하고 그것만 잘라서 마치 뭐 제가 무슨 뭐 자백하면 종범화 해주겠다, 뭐 자백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양, 또는 압박을 한 양, 그렇게 지금 완전히 왜곡돼 있거든요, 맥락이. 그러니까 KBS를 요새 우리가 이제 레거시란 말도 안 쓰고 보수 방송인들은 이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저도 뭐 지상파 앵커도 하고 뭐 20여 년 넘게 지상파에 근무를 했지만 보면 이 전체 녹취를 공개 안 하는 건 일종의 이게 보도 왜곡이거든요. 맥락이 조작되는 것이죠. 예. 얼마든지 아까도 전체를 안 듣고 어느 한 부분만 들으면 의미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18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네. 욕으로. 아니요. 저는 숫자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근데 그것만 딱 떼서 욕을 하면 안 되지. 검사가. 그렇지. 뭐 징계. 18 하면 욕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그 겁니다. 부분만 그렇죠. 잘라서 딱
틀어주면 박상용 욕했네. 뭐 18이라고 했다. 예. 뭐 18이지만 예. 아. 근데 그러면 다 들어보면 숫자를 얘기한 거네. 그렇죠. 아실 수 전체로 있잖아요. 들어보면 36, 18 하던 건데 예.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저에 대한 해임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해임까지 될 정도면 이게 사건이 조작됐구나. 조작 기소. 조작 기소. 그래서 결국에는 공소 취소. 기각 또는 공소 기각도 이제 있죠. 먼저 공소 취소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예. 한번 공소 기각 해본 그 재판장에게 보내서 아니 지금 그걸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예. 사람이 그냥 할 수 지금 하고 있죠. 있으니까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죠. 그분은 공소 기각을 요번에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마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이 공소 기각을 또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지금 그런 명분을 주면 공소 기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나중에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김민석 당대표 후보께서 거의 뭐라고 뭐 하셨습니까? 오늘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미 호남에서 네. 그렇습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예. 51% 이상 득표했기 때문에 예. 물론 결과는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다 나와 있겠지만 아마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소가 잘못됐는데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야만이다. 그런데 공소가 잘못됐다.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거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판단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부가 판단해서 공소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지. 재판을 하는 것은 야만이다. 그러면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 김민석 그러니까 전 총리께서 판단하시나요? 그 용어가 틀렸어요. 사법부의 재판이나 수사의 문제, 특히 재판을 야만이라는 단어. 이제 영어로는 바베리안인데 그런 말을 미래소년 무슨 코난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화영 사면까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할 거 아니냐.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기각할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대통령 관계자들은. 아니 우리 어차피 재판 중단돼 있고 재판할 때는 우리 정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지금 정권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특히 28년 총선 전에 해야 되는 게 28년 4월이에요. 예, 총선 전에 해야 되는 게 결국 이화영의 석방입니다. 그걸 해내야만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걸 해내고 나면 지금 대장동 사건은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미 관련자들이 다 풀려났다고 보고. 풀려나고 돈 돈도 문제도 다 밀어주고 이미 끝났잖아요. 항소 포기도 했고. 항소 포기가 이미 됐지 네. 않습니까? 사건이 이미 딱 단도리가 지어져 버렸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뇌관으로 보는 것이 쌍방울이고. 결국 대북 그쪽으로 송금이고. 재징계든 또는 지금 법무부의 미래위원회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저를 기소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공수처 이런 기소하려는 노력, 징계하려는 노력이 결국엔 그쪽으로 쭉 깔때기처럼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밝은 눈으로 보시고 절대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이 겁니다. 단순한 우리 박상용 검사가 말씀한 그 내용,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이 단순한 명제를 대한민국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박상용 검사의 징계에서 이제 아까 연어술에 대한 얘기는 좀 했고, 이 박 검사가 업무 시간에 이제 SNS 하는 거, 또 무슨 기사를 링크한 거, 이런 것들이죠. SNS가 그거 가지고 무슨 사적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추가 징계 사유로 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했고 국민들도 그러면 이재명도 업무 시간에 SNS, 심지어 어디 외국 순방 나가서도 시간에 관계없이 SNS를 했어요. 아무리 이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한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니까 이 업무 시간 SNS, 기사 링크, 여기에 대한 소명이면 소명, 말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업무 시간 중에 업무 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 태만이라는 걸로 제가 지금 징계가 돼 있거든요. 글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예, 거예요. 근데 기자들도 많이 하거든.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 이거는 업무 외적인 게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원래 SNS를 한 번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아 사람입니다. 근무하실 때? 예, 아니 뭐 원래 안 해요. 아 원래 예, 안 한다? 원래 아, 뭐 대다수의 아마 검사들이 SNS 자체를 수사만 하지. 그거 어디 호텔 호캉스 간 거 올리고 뭐 먹을 거 올리고 이런 거 그러면 안 안 되죠. 합니다. 아, 그런 그거 것도 안 자체가 합니다. 안 되는 예, 거지. 그거 보통 또 글쎄요, 뭐 저희 나이 또래 남자들이 이런 걸 막 그렇게 즐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안 하죠. 예,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뭐 음. 글쎄요, 뭐 좀 다른 이렇게 아이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올릴 수는 있어도 저는 뭐 그것도 일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국정조사가 위법한데 이것을 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걸 할 때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게 아닌데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된 게 아닌데 유출된 녹취록을 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아니 이재명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한 걸 두고 대통령께서 아마 외국 순방 중이셨던 걸로 아는데요. 맞아요. 그때 이런 것은 조작 기소고 이게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수사를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 적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명백히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는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김성태 회장의 발언이 아니다. 근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냐. 네. 그리고 그걸 조사하고 있던 서울고검, 대검, 법무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까지 났고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검찰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정치권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걸 가지고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허위 선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법무부고 정상적인 대검이면 거기 대변인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한테 확인을 해야죠. 이거 맞아? 아닙니다. 이건 이러이러해서 아닙니다라고 저희가 본인 소명을 들어야지. 네. 수사팀 소명입니다. 결재를 쭉 올리면 그걸 쭉 보고 맞습니다. 그러면 대검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것은 대북 송금에 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분들에게 장관, 총장 대행한테 제가 쪽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관련 자료 보내고 절대 아닙니다, 그거. 그리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절대 안 해줘요. 제가 보낸 쪽지, 이메일 다 소위 말해서 씹었습니다. 예. 그냥 뭐 익십을 해버렸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잘못된 말들이 나와서 그렇게 제가 있었던 확정 판결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다 망치는데 그걸 더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저라도 해야죠.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라는 걸 하려고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써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거의 동냥하듯이 이것 좀 내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좀 그렇죠. 예, 네. 안 내줘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그러고 검사가 또 이제 우리 박 검사처럼 그 중요 사건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면 그 기자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기자는 해주고 싶어도 예. 아마 위에 보고해서 다 잘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국민들께. 근데 제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택한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그것들이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위법하다. 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검은 입장을 밝혀달라.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국정조사에 나가는 검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검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검사들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 검사들이 나갈지 말지, 네. 그리고 나가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데 대통령께서 저로 하여금 강도 납치 살인보다 네가 더 나쁘다. 글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어찌 보면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법조인이잖아요. 저는 그런 뭐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그 표현이 그때 그런 식의 표현이 떠올랐어요. 네. 그 본인이 그때 그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니, 너무 제가, 그게 그리고 기사가 나가고 거의 바로 나왔거든요. 그 원래 그런 식이에요. 뭐 네. 받아칠 때 보면 예. 본인 하고 싶은 얘기는 빛의 속도로 한다고 이재명이. 그런데 그게 사실관계가 달랐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 납치 살인? 이거는 일단 그런 비유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생각 밖이었고요. 그 강도 납치 살인은 가장 극렬한 흉악범인데. 그걸 제가 법정형을 찾아보니까 사형 무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일단은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온다는 게 좀 저는 사실 좀 의아하고 놀라웠고요. 어떻게 바로 그런 얘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 국정 최고 책임자 입에서 나오는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에 관련된 그렇죠. 핵심적 사건이니까 그렇게 막 과잉 반응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아마 저는 대통령께서도 아시지 않았을까요? 알고 그랬을 예, 거다. 예. 왜냐면은 그 전에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그 내용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 그런 식으로 내가 자백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마치 자백하고 싶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면 그 서울고검이 저한테 안 물어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뭐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랬으면 이게 그거와 관련 없다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근무 시간 중에 뭐 업무 태만에 의한 SNS 질이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저 문영배 소장께서는 독후감을 올리시면서도 그게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마 업무 시간 중에 다 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검찰청에서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글은 다 집에서 제가 작성해 온 그래서 겁니다. 이제 링크한 것만 예. 그래서 클릭만. 왜냐면은 그 내용들이 혹시나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그 수사팀에도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다른 곳에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르자 할 클릭해서 거 그거를 제가 업무 시간 중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작성은 그 업무 시간 이외에 예. 댁에서 하시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접속만 그때 하신 것이다. 클릭해서 전송만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아마 21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때 꼭 해야겠다고 한 것만 그때 한 거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사실은 그 작성을 나중에 한 걸 했거든요. 업무 시간 이외에 링크를 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업무 시간 다 지나서 보면 기사도 안 나요. 안 나지. 기자들이 봐야 되니까. 기사도 안 나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오케이 나면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저 일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21건을 아마 다 쓴 제가 업무 시간 중 다 쓴 시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5분이 안 될 겁니다. 글쎄 뭐 클릭만 했으면 진짜 5분도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죠. 업무 외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업무 외적이라고 하더라도 5분간 만약에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은 화장실도 가시고 담배도 담배 한 대 피우고 피우시고 올 시간, 화장실에 가서 잠깐 기지개 켜고 올 시간이네요. 그리고 뭐 덜어는 뭐 주식도 잠깐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뭐 이 김남국이는 국회의원 하던 도중에 암호화폐 거래하다가 뭐 화장실에도 갔다고 그 상임위원장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개인적인 뭐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다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원활하기 위한 어떤 휴식이나 포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시간에 사실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징계를 한다? 저는 많이 야속했습니다. 네. 참 뭐 이분에 대한 얘기는 뭐 더 하셔도 네. 더 켜켜이 쌓인 얘기가 워낙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박상용 검사님의 이 사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